런던 외곽의 조용한 거리, 회색빛 하늘이 낮게 깔린 어느 저녁, 손흥민은 작고 평범한 마트의 자동문 앞에 섰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회색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채 검은색 모자를 낮게 내리고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다. 이어폰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작은 장치일 뿐이었다.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빡빡한 일정과 끊임없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는 이 순간만큼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싶었다. 그가 원한 건 간단했다. 스포츠 음료 몇 병, 바나나 한 송이, 호밀빵 한 덩이. 그게 전부였다. 그는 조용히 마트 안으로 들어섰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바닥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공기 중에는 에어컨의 낮은 윙윙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카트 바퀴에 굴러가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필드 위에서 공을 다루듯 그는 이 공간에서도 불필요한 주목을 피하려 했다. 마트 안은 평온했다. 10대 소년 몇 명이 음료수 코너에서 캔을 들고 장난치며 웃고 있었고 노부부 한 쌍이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멀리 계산대 근처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손흥민은 이 고요함이 좋았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즐겼다. 몇 달간의 촬영 스케줄, 팬들과의 만남, 그리고 끊임없는 인터뷰 속에서 이런 순간은 드물었다. 그는 냉동식품 코너로 향하며 장바구니에 스포츠 음료를 집어넣었다. 손가락이 차가운 병을 스치며 잠시 멈췄다. 그의 머릿속은 비어 있었다. 골문 앞에서의 긴장감도 경기 후에 아드레날린도 없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그는 손흥민이 아니라 그냥 흥민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냉동식품 코너를 지나던 그의 귀에 날카로운 소리가 파고들었다. 웃음소리였다. 하지만 그건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다. 비웃음이었다. 날카롭고 잔인하며 의도적으로 크게 퍼지는 소리였다. 소리는 계산대 쪽에서 들려왔다. 손흥민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다. 너무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만. 그는 보았다. 젊은 흑인 여성이 셀프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아이샤라고 적혀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낡은 청록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티셔츠에는 지역 청소업체의 로고가 희미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의 한쪽 팔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매달려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자말이었다. 자말은 피곤한 눈으로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엄마의 셔츠를 꼭 쥐고 있었다. 아이샤는 떨리는 손으로 분유 한 통과 기저귀 한 팩을 스캔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다른 손은 지갑을 뒤지며 카드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초조했고 어깨는 살짝 굽어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에서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듯이. 아이샤 뒤에는 3명의 백인 남성이 서 있었다. 그들은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청바지와 야구 모자를 쓴 평범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들 중 키가 크고 얼굴이 붉은 남자가 손에 든 콩캔을 장난스럽게 장바구니에 던지며 말했다. 이봐, 계산원한테 윙크하면 할인해 줄까? 그의 목소리는 크고 날카로웠다.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가 낄낄대며 말을 받았다. 그러게, 쟤는 애한테 벌써 시스템 이용법을 가르치고 있네. 그 나이에 참 똑똑하다니까. 3번째 남자는 몸을 살짝 숙이며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기해도 되는데 저 여자애 아빠가 최소 새는 될걸.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트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유리 조각처럼 공기를 찢으며 퍼져나갔다. 마트 안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산대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바코드를 스캔하는 척했다. 근처에 있던 노부부는 사과를 더 천천히 골랐다. 음료수 코너의 10대들은 잠시 힐끔 쳐다봤지만 곧 다시 캔을 집어들며 웃었다. 모두가 보지 않는 척, 듣지 않는 척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컸다. 너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종차별의 독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아이샤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녀의 손은 카드를 찾다 멈췄고 분유통을 다시 스캔하려다 놓쳤다. 통이 계산대 위에서 굴렀다. 자말은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더 깊이 묻었다. 그의 작은 손이 엄마의 셔츠를 더 세게 쥐었다. 손흥민은 걸음을 멈췄다. 냉동고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후드티에 가려진 얼굴, 살짝 굳은 턱, 피곤한 눈. 그는 이 장면을 알고 있었다. 영화 속이 아니었다. 경기장이 아니었다. 그의 삶 속에서였다. 어린 시절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가 2개의 일을 뛰며 그를 키웠던 때, 어머니가 마트에서 줄을 서며 낡은 지갑을 뒤지며 누군가의 비웃음을 들었던 때, 그는 그때의 자신을 기억했다. 어머니 옆에 서 있던 작고 혼란스러운 소년. 부끄러웠던 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었다. 세상이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 때문이었다. 그는 그때의 침묵을 기억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침묵. 아무도 어머니 옆에 서지 않았던 그 공허함. 세 번째 남자가 큰 소리로 입맞춤 소리를 냈다. 이봐, 아가씨. 그가 말했다. 그 카드 2번 긁어. 하나는 애꺼, 하나는 내꺼. 그의 목소리는 마트 안을 다시 한번 갈랐다. 아이샤의 어깨가 더 굽었다. 그녀는 숨을 참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카드는 계산대 위에 놓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손흥민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스포츠 음료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체육관 가방은 냉동고 옆 바닥에 부드럽게 놓였다. 그는 천천히, 조용히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처럼 걸어갔다. 아무도 그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세 남자 뒤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멈춰 서기 전까지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물러서 세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붉은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뭐?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손흥민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필드 위에서 상대를 압도할 때의 그 단단한 기운이 있었다. 그녀가 계산하게 놔둬. 그리고 사라져. 아이샤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유명인이 아니었다. 그저 아무도 서지 않았던 곳에 서 있는 누군가였다. 자말은 엄마의 어깨에서 살짝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보았다. 그의 눈은 크고 맑았지만 피곤함과 불안이 묻어 있었다. 너나 신경 꺼, 친구. 2번째 남자가 말했다. 그는 가슴을 살짝 내밀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손흥민은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렸다. 내가 신경 쓰는 건 그가 말했다. 3명의 어른이 아이 앞에서 엄마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건 이제 내 일이야. 세 번째 남자가 몸을 움직였다. 그는 손흥민보다 키가 작았지만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끼고 불편해했다. 그는 손을 뻗어
손흥민의 가슴을 밀쳤다. 밀침은 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도 아니었다. 손흥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 힘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부드럽지만 정확한 동작으로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남자는 무릎을 꿇었다. 고통스러워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손흥민은 몸을 숙여 조용히 말했다.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어. 그는 손을 놓았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도발하지 않았다. 다른 두 남자도 아무 말 없이 물러섰다. 그들의 당당했던 태도는 사라졌다. 마트 안의 공기는 이제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거움은 무관심이 아니라 경외감이었다. 아이샤는 여전히 계산대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카드를 쥐고 있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손흥민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보다 부드러웠다.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자말은 엄마의 어깨에서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손은 여전히 엄마의 셔츠를 쥐고 있었다. 손흥민은 말했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어요. 계산 끝내고 집에 안전히 가세요. 아이샤는 떨리는 손으로 떨어뜨린 분유통을 주우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통을 스치기만 했다. 손흥민은 망설이지 않고 몸을 숙여 분유통을 집어 올렸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그녀의 장바구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살아남기 위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아이샤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보았다. 당신이 카드를 꺼낼 때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설명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며 근처에 서 있던 노부인 마거릿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내가 저분을 밖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 저분은 충분히 힘들었어요. 아이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촉촉했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말을 다시 한번 안아 올리고 카드를 스캔했다. 기계가 평소보다 크게 삑소리를 냈다. 물건들은 비닐봉지에 담겼다. 자말은 엄마의 목을 양팔로 꼭 감싸 안았다. 마치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그들이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아이샤는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가 나설 줄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흥민은 그녀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해야 했어요.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요. 뒤에서 몇몇 사람들이 손뼉을 쳤다. 하지만 손흥민은 손을 들어 부드럽게 그들을 멈췄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그저 이 순간이 영화가 아니라는 걸 알 뿐이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체육관 가방을 다시 들고 냉동고 옆에 서서 그 순간의 무게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누군가가 뒤에서 외쳤다. 이봐, 이름이 뭐야?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이건 그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트의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였지만 공기는 이제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비웃음과 잔인한 말들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졌다. 손흥민은 셀프 계산대 근처에 서 있었다.
그의 회색 후드티는 여전히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모자는 눈을 살짝 가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단단했다. 필드 위에서 상대팀의 수비수를 마주할 때의 그 눈빛이었다. 냉정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것을 계산하는 눈. 그는 3명의 백인 남자들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로 아이샤를 조롱하며 웃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웃음은 멈췄다. 손흥민의 한마디. 물러서가 그들의 자신감을 단칼에 잘라냈다. 붉은 얼굴의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게? 영웅놀이 하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고 거칠었지만 어딘가 불안이 묻어 있었다. 그는 손흥민이 누구인지 몰랐다. 아니, 알 필요도 없었다. 그에게 손흥민은 그저 방해꾼, 갑자기 끼어든 낯선 이방인일 뿐이었다. 그의 두 동료도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 남자는 팔짱을 끼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너나 저리 가, 친구. 이건 너랑 상관없어. 그의 말투는 위협적이었지만 눈빛은 손흥민의 차분한 태도에 살짝 흔들렸다. 세 번째 남자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살피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샤는 계산대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는 카드를 쥐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자말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자말은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지만 이제는 살짝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크고 맑은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샤의 눈은 달랐다.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상황이 더 커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겪었다. 사람들이 끼어들고 말다툼이 되고 결국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떠나는 그런 장면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싶었다. 그냥 카드를 스캔하고 물건을 챙겨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손흥민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녀가 계산하게 놔둬.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는 돌처럼 묵직했다. 그리고 사라져. 붉은 얼굴의 남자가 다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손흥민보다 키가 크고 체격도 더 컸다. 그는 손흥민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밀침은 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 손흥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 힘을 받아들였다. 그의 몸은 필드 위에서 수백 번의 태클을 견뎌낸 몸이었다. 그는 단지 서 있을 뿐이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공기가 바뀌었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한 번의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남자의 손목을 비틀었다. 남자는 무릎을 꿇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를 더 세게 누르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를 제압했을 뿐이었다.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아.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은 남자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바뀔 수 있어. 그는 손을 놓았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이제 더 붉어졌지만 그건 분노 때문이 아니라 굴욕 때문이었다. 그는 손목을 문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다른 두 남자도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물러났다. 그들의 당당했던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바닥을 향했다.
마트 안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무관심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경외감으로 채워졌다. 아이샤는 여전히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카드를 놓고 분유통을 다시 집어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감사였다. 그리고 존중이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말을 더 꼭 안았다. 자말은 이제 엄마의 어깨에서 고개를 완전히 들어 손흥민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근처에 서 있던 노부인 마거릿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제 그만들 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저 여성이 여기서 뭘 사든 그건 당신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녀의 말이 마트 안을 울렸다. 그것은 손흥민의 말처럼 강렬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이샤를 향해 돌아섰다. 괜찮아요, 아가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계산 끝내요. 내가 같이 나갈게요. 아이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이제 눈물로 반짝였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카드를 다시 집어들고 분유통을 스캔했다. 기계가 삑소리를 냈다. 그녀는 기저귀 팩을 스캔했다. 또 한 번 삑소리가 났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덜 떨렸다. 자말은 엄마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엄마의 셔츠를 꼭 쥐고 있었다. 손흥민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음료수 코너 근처에 있던 10대 소년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미 몇 분 전부터 이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것을 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카메라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아이샤와 자말을 위해 여기 있었다. 붉은 얼굴의 남자는 이제 완전히 물러섰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미친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자신감은 없었다. 그들은 물건을 대충 스캔하고 비닐봉지에 쑤셔 넣은 뒤 문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쫓기듯 마트를 떠났다. 마트 안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계산대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 제이크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자신을 떠올리며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근처에 있던 노부부도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분명했다. 그들은 그가 한 일을 인정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아이샤를 향해 다시 돌아섰다. 괜찮아요? 그가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웠다. 아이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그녀는 자말을 내려놓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말은 엄마 옆에 서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크고 맑았다.
그는 손흥민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아직 말은 나오지 않았다. 손흥민은 자마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부드러운 미소였다. 너도 괜찮지? 그가 물었다. 자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작은 손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샤는 자말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향해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마거릿이 다시 앞으로 나섰다. 자, 이제 가요. 그녀가 아이샤에게 말했다. 내가 차까지 같이 갈게요. 이 꼬마도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 그녀는 자말을 향해 윙크를 했다. 자말은 살짝 웃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아이샤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거릿을 따라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손흥민을 향해 있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그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흥민이에요. 그냥 흥민. 아이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민. 그녀는 그의 이름을 되뇌며 미소를 지었다. 잊지 않을게요. 그들은 문을 지나 마트를 떠났다. 마거릿은 아이샤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자말은 엄마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걸어갔다. 그의 작은 발걸음은 이제 더 가벼워 보였다. 손흥민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체육관 가방을 다시 들고 냉동고 옆으로 돌아갔다. 그는 스포츠 음료를 다시 집어들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방금 전의 순간을 되새겼다. 아이샤의 떨리는 손, 자말의 조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마거릿의 단호한 목소리.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지 몇 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몇 분은 그의 가슴에 무언가를 남겼다. 그는 마트 안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노부부는 사과를 장바구니에 넣고 있었다. 제이크는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스캔하고 있었다. 음료수 코너의 10대들은 다시 캔을 집어들고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다르게 들렸다. 더 부드럽고 더 순수하게. 손흥민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마트의 측면 출구로 향했다. 그는 정문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피하고 싶었다. 그는 차가운 저녁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다. 마트 밖은 조용했다.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고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그는 주차장 끝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그의 손은 후드티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국의 작은 마을, 낡은 마트에서 어머니가 줄을 서 있던 모습. 그녀는 2개의 일을 뛰며 그를 키웠다.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의 비웃음을 견뎌냈다. 손흥민은 그때의 자신을 기억했다. 어머니 옆에 서 있던 작고 무력한 소년. 그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달랐다. 그는 아이샤와 자말을 위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 그의 매니저 데이비드였다. 흥민, 괜찮아? 메시지는 간단했다.
손흥민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 순간을 느끼고 싶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차로 걸어갔다. 그는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하늘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고 멀리서 런던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는 아이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카드를 스캔할 때에 떨리는 손, 자말의 조심스러운 미소, 그리고 마거릿의 단호한 목소리.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보았다. 이미 몇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는 이 순간이 카메라나 소셜미디어로 정의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건 그저 인간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 10대 소년이 찍은 영상이 이미 퍼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상은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이 순간의 진실이 잊히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낮은 윙윙 소리가 주차장을 채웠다. 그는 천천히 차를 몰아 마트를 떠났다. 그의 마음은 무겁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리고 그건 충분했다. 런던 외곽의 밤은 고요했다. 손흥민은 차를 몰아 마트를 떠난 뒤 도심에서 멀어진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음악도 없었다. 그저 엔진의 낮은 윙윙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마트 안, 그 몇 분의 순간에 머물러 있었다. 아이샤의 떨리는 손, 자말의 조심스러운 눈빛, 마거릿의 단호한 목소리.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의 손은 핸들을 단단히 잡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그 순간을 되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섰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것은 단순히 정의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였다. 어린 시절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가 마트에서 줄을 서며 비웃음을 견뎌냈던 그 순간들. 그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달랐다. 그는 아이샤와 자말을 위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힐끔 보았다. 매니저 데이비드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흥민, 영상 봤어. 벌써 퍼지고 있어. 준비해야 할 거야. 손흥민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지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10대 소년이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상은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순간의 진실이 소음 속에서 묻히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이 일이 카메라나 헤드라인으로 정의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건 그저 인간적인 순간이었다. 아이샤와 자말, 그리고 그들의 삶에 관한 순간이었다. 그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의 휴대폰은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문자 메시지. 그의 이름, 손흥민은 이미 트렌드에 올라 있었다. 런던 마트에서 손흥민, 인종차별에 맞서다. 프리미어리그 스타, 흑인 싱글맘 보호. 살아남기 위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다. 그 마지막 문장은 특히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가난했던 시절, 차별받았던 순간 EBT 카드를 꺼내며 고개를 숙였던 기억들. 손흥민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아이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카드를 스캔할 때 떨리는 손, 자말이 엄마의 셔츠를 꼭 쥐던 작은 손. 그는 그들이 집에 무사히 도착했기를 바랐다. 그는 그들이 오늘 밤 적어도 잠시나마 평온하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휴대폰은 이미 쓸모없어졌다. 배터리는 거의 다 닳았고 알림은 끝없이 쌓여 있었다. 데이비드가 다시 전화했다. 흥민, 이거 그냥 바이럴 클립 수준이 아니야. BBC에서 인터뷰 요청 왔어. CNN도 연락했어. 심지어 오프라 쪽에서도 연락 왔어.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인터뷰 안에 그가 간단히 말했다. 데이비드는 한숨을 쉬었다. 이건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니야. 사람들이 너 말에 공감하고 있어. 특히 그 문장, 살아남기 위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다. 그거 사람들 마음을 건드렸어.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체육관으로 향했다. 그는 런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며 필드 위에서의 리듬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순간이 맴돌았다. 그날 오후 아이샤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자말은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친구가 그녀에게 영상을 보냈다. 아이샤, 이거 너야. 메시지에는 링크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처음에는 영상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은 너무 아팠다. 그 세 남자의 비웃음, 마트 안의 침묵, 그녀가 작아지고 싶었던 그 느낌.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그녀는 링크를 클릭했다. 영상은 10대 소년의 흔들리는 화면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보았다. 계산대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는 자신.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세 남자. 그들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다시 울렸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하지만 곧 손흥민이 화면에 들어왔다. 그의 후드티, 낮은 모자, 단호한 목소리. 물러서 그녀는 그가 세 남자 앞에 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그녀를 위해 서는 모습을. 그녀는 영상을 2번, 3번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의 말을 들었다. 살아남기 위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다. 그 문장은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말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웃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였다. 누군가가 그녀를 보았다는 안도감.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섰다는 안도감.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고 메모 앱을 열었다. 그녀는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원 세탁소에서 일자리를 잃은 후 모텔에서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이야기를 썼다. 그녀는 EBT 카드를 꺼낼 때마다 느꼈던 수치심. 자말이 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 라고 물었을 때 가슴 아픈 순간을 썼다. 그리고 그녀는 손흥민에 대해 썼다. 그녀는 그가 단지 말로만 도운 것이 아니라고 썼다. 그가 그녀에게 자신을 다시 보게 해주었다고 썼다. 그녀는 글을 끝내며 한 문장을 적었다. 어떤 사람들은 주먹으로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그냥 거기 서 있어요. 그녀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처음에는 친구 몇 명이 공유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그 글은 수백 번, 수천 번 공유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그들은 그녀의 말에 자신의 삶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손흥민의 말을 다시 인용했다.
살아남기 위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다.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와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도구가 되었다. 며칠 후 손흥민은 런던 남부의 커뮤니티 센터에 들렀다. 그는 공식적으로 초대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체육관 가방에 낡은 축구공 몇 개와 운동화 몇 켤레를 넣어 가져왔다. 그는 그것들을 기부하고 조용히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흥민. 그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샤가 서 있었다. 그녀는 센터의 놀이방 입구에 서 있었고 한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다른 손은 자말의 어깨에 얹혀 있었다. 자말은 손에 주스 박스를 쥐고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크고 맑았다. 아이샤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지난 며칠간의 소셜미디어 소동이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여기서 볼 줄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손흥민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그냥 물건 좀 내려놓으러 왔어요. 기부하러 오셨어요? 아이샤가 물었다. 그녀는 그의 가방을 바라보았다. 네, 축구공이랑 운동화 몇 켤레. 누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특히 축구공은 금방 동날걸요. 그녀는 웃으며 자말을 내려다보았다. 이 녀석도 축구 좋아하거든요. 안 그래, 자말? 자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흥민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 축구할 줄 알아요. 손흥민은 자말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떤 포지션이 좋아? 공격수요. 자말이 자신 있게 말했다. 골 넣는 거 좋아해요. 손흥민은 웃었다. 좋은 선택이야. 골 넣는 건 언제나 짜릿하지. 아이샤는 자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흥민 씨, 저 여기서 금요일마다 자원봉사해요. 부모 교육 프로그램 도와주고 있어요. 보수는 주스박스랑 크레용 그림뿐이지만요. 그녀는 웃으며 자말을 바라보았다. 자말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손흥민의 후드티 소매를 살짝 잡았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 도왔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마치 며칠 동안 그 말을 연습해온 것처럼. 손흥민은 자말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엄마를 도왔지. 자말은 다시 엄마 옆으로 돌아가 주스박스를 마셨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아이샤는 웃었다. 저 녀석 며칠 동안 저 말 연습했어요. 꼭 직접 말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손흥민은 가방을 어깨에 매며 말했다. 좋은 녀석이네요. 엄마를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아이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보다 더 세심할 때도 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흥민 씨, 그날 저한테 해준 말 아직도 생각나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거요. 그거 저한테 큰 의미였어요.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아이샤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저 자신을 다시 보게 했어요.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센터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손흥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거 기부함에 넣고 갈게요. 아이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민 씨, 혹시 커피 한잔 할 시간 있어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어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요. 아이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다음에 꼭요.
그는 가방을 기부함 옆에 놓고 센터를 떠났다.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차에 올라탔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는 아이샤의 말을 떠올렸다. 저 자신을 다시 보게 했어요. 그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단지 마트에서의 작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아이샤의 글이 소셜미디어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의 글은 이제 수십만 번 공유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자신의 삶을 투영했다. 그리고 손흥민의 말은 계속해서 퍼졌다. 살아남기 위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다.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와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도구가 되었다. 손흥민은 그 모든 소음을 피해 체육관으로 돌아갔다. 그는 런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며 필드 위에서의 리듬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이샤와 자말이 있었다. 그는 그들이 앞으로 더 나은 날들을 맞이하기를 바랐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건 충분했다. 런던의 아침은 여전히 차가웠다. 손흥민은 체육관에서 새벽 훈련을 마치고 땀에 젖은 후드티를 벗어 가방에 넣었다. 그의 손목에는 테이프가 단단히 감겨 있었고 그의 숨은 여전히 약간 거칠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피곤한 눈, 단단한 턱선,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각의 무게. 지난 며칠은 소란스러웠다. 마트에서의 그 짧은 순간은 이제 전 세계로 퍼졌다. 그의 이름, 손흥민은 뉴스 헤드라인과 소셜 미디어 피드를 장식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리듬을 지켰다.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그는 단지 훈련하고 달리고 땀을 흘렸다. 그것이 그가 아는 삶이었다. 그는 체육관을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데이비드로부터 온 메시지가 몇 개 쌓여 있었다. 흥민, 아직도 인터뷰 안 할 건지. 이번엔 유니세프에서 연락 왔어. 내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영감 주고 있다고. 손흥민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로 걸어갔다. 그는 영감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아이샤와 자말을 위해 그 자리에 섰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의 행동은 이제 그의 손을 떠났다. 그것은 이제 세상의 것이 되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국의 작은 마을, 낡은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그를 키우던 시절. 그녀는 두 개의 일을 뛰며 늘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의 비웃음을 견뎌냈다. 그는 그때의 자신을 기억했다. 어머니 옆에 서 있던 작고 무력한 소년. 그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달랐다. 그는 아이샤와 자말을 위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이 어머니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머니가 겪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을 바꿀 수 있었다. 그는 차를 몰아 런던 남부의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초대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다시 한번 그곳에 가고 싶었다. 그는 체육관 가방에 낡은 축구공 몇 개와 운동화 몇 켤레를 더 넣어 가져왔다. 그는 그것들을 기부하고 조용히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흥민 씨, 그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샤가 서 있었다. 그녀는 놀이방 입구에 서 있었고 한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다른 손은 자말의 어깨에 얹혀 있었다. 자말은 손에 축구공을 쥐고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크고 맑았다. 아이샤는 미소를 지었다. 또 오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네, 그냥 물건 좀 더 가져왔어요. 또 축구공이랑 운동화? 아이샤가 웃으며 물었다. 네, 애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애들 지난번에 준 거로 이미 축구팀 만들었어요. 자말이 제일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녀는 자말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자말은 손흥민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저씨, 저 이번에 골 넣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손흥민은 자말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진짜? 몇 골? 2골. 자말이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대단한데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3골 넣어봐. 자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샤는 자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녀석 흥민 씨가 준 운동화 신고 매일 뛰어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손흥민은 아이샤를 바라보았다. 자말이 잘하고 있네요. 엄마도 잘하고 있고요. 아이샤는 미소를 지었다. 흥민 씨 덕분이에요. 그날 저한테 해준 말 아직도 생각나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거요. 그거 저한테 큰 변화였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아이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그냥 일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저 자신을 다시 보게 했어요. 그리고 자말한테도요.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센터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자말은 축구공을 손으로 튕기며 근처에서 깡충깡충 뛰고 있었다. 손흥민은 아이샤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말이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강한 애예요. 아이샤는 웃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저도 더 강해지려고 해요. 그녀는 서류철을 들어보였다. 이거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청서예요. 다음 달부터 시작해요. 간호보조원 자격증 따려고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이에요. 잘할 겁니다. 아이샤는 미소를 지었다. 흥민 씨, 혹시 커피 한잔 할 시간 있어요? 지난번에 바빠서 못했잖아요.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괜찮아요. 근처에 그 카페 아직 있죠? 아이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말, 가자. 그들은 센터를 나와 근처의 작은 카페로 걸어갔다. 카페는 작았지만 따뜻한 불빛과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자말은 주스 한 잔을 들고 색칠 공책에 열중했다. 아이샤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흥민 씨,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작게 느껴졌는지, 얼마나 사라지고 싶었는지. 하지만 이제 저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설명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냥 있는 거, 자신을 믿는 거. 아이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민 씨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자말한테도요. 그들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자말은 색칠 공책에 축구공을 그리고 있었다. 손흥민은 자말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림 많이 그렸어요. 축구공이랑 골대. 자말은 고개를 들었다. 진짜요? 아저씨도 축구 선수예요? 손흥민은 웃었다. 응, 조금. 아이샤는 웃으며 말했다. 자말, 흥민 씨가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야.
아주 멋진 선수야. 자말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진짜요? TV에 나와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가끔. 하지만 TV보다 필드가 더 좋아. 그들은 카페에서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샤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병원 세탁소에서 일자리를 잃은 후 모텔에서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이야기, 자말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 하는지. 손흥민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아이샤 씨, 이미 일어섰어요. 자말 보면 알죠? 아이샤는 미소를 지었다. 네, 자말이 제 힘이에요. 그들은 카페를 나와 헤어졌다. 아이샤와 자말은 센터로 돌아갔고 손흥민은 차로 걸어갔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잠시 멈췄다. 그는 아이샤의 말을 떠올렸다. 저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설명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그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단지 마트에서의 작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아이샤와 자말의 삶에, 그리고 그 너머의 사람들에게 변화를 만들었다. 며칠 후 커뮤니티 센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자존감 워크숍과 차별 반대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아이샤는 그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자말은 센터의 축구팀에 합류했다. 그는 손흥민이 준 운동화를 신고 필드를 뛰었다. 그는 골을 넣을 때마다 손흥민을 떠올렸다. 마트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 제이크도 변했다. 그는 그날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센터의 차별 반대 워크숍에 등록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거릿은 아이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샤에게 지역병원의 간호보조원 일자리를 소개했다. 아이샤는 그 일자리를 얻었고 그녀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었다. 손흥민은 그 모든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뉴스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의 행동은 이제 그의 손을 떠났다. 그것은 아이샤의 글, 자말의 축구공, 마거릿의 따뜻한 손길, 제이크의 새로운 결심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체육관으로 돌아갔다. 그는 런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며 필드 위에서의 리듬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작은 돌멩이 같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아이샤의 미소였다. 자말의 축구공이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자말이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다. 축구공과 골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키 큰 남자. 그림 아래에는 자말의 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다. 흥민 아저씨, 고마워요. 그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 그림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것은 단지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것은 변화였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했다.